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PS와 AM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PS는 앞에 강의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그쪽을 참고로 하시고요. 중간에 이제 PS하고 AM, PM에서 P자가 같기 때문에 PS에 대한 내용도 잠깐 곁들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오전, 오후에 알파벳은 AM과 PM을 사용하죠. 이때 AM은 anti 메리디엄, 거기에서 A자, 첫 글자 A 있잖아요. A하고 뒤에 메리디엄, 이 글자의 첫 글자를 따서 AM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M, PM이 이제 세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면 ANT가 어떤 뜻이냐면은 영어의 단어 의미로는 before에 해당합니다. before라는 말의 뜻은 뭐뭐 전에, 뭐뭐 앞에, 뭐뭐 하기 전에. 그러면 이전에 말이야, 뭐 이렇게 할 때 표현하는 전입니다. 앞전자예요. 우리말에서는 희한하게 그 우리말하고 한자를 섞어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표현이 이제 역전 앞. 그러면 역 앞인데 거기다 전을 씁니다. 이런 표현에서도 이 전이 앞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요.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말에서는 한자하고 이제 연결해서 뜻을 같이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일본어 같은 경우에도 모찌 떡 이렇게 같은 표현을 두 번 섞어서 표현한 거가 있고, 모래사장 이런 것처럼 그 모래가 한자어로 산데 모래를 갖다가 또 한자어로 표현한 내용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AM이라고 하면은 anti 메리디엄. 그럼 메리디엄의 뜻이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영어 단어로 보면 midday라든가 눈,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언제가 midday야? 라고 또 물어보면 그냥 대충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또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농경시대, 산업혁명 이전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시간을 분류할 때 이제 낮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할 때 똑똑한 사람들은 금방 파악을 했잖아요. 해가 한가운데. 그래서 내 정수리 모기에다 그냥 꽉 내려 꽂힐 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림자가 가장 작아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시간, 이게 바로 midday가 되겠죠. 자, 그리고 눈이라는 표현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fternoon 할 때 afternoon에서 그 눈이 바로 정오, 한낮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 뒤에라는 표현이 afternoon이 되겠지만, AM은 그러면 NT라는 뜻이 그 앞, 그 앞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오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할 건데, 이 오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어는 시간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오전, 오후에 대한 내용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에 대칭되는 시간이 바로, 자, 오후 시 이후, 다섯 아니에요. 자, 오후 시 이후, 한낮 이후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post 메리디엄이 됩니다. post라는 뜻은 뭐뭐 후에라는 의미를 갖는 접두사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뒤에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써놨는데요. 이 강의 말고 이 앞쪽에 보시면 PS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postscript, 추신이라고 했어요. 요즘은 편지 쓰는 사람들이 참 드문데 과거에는 그 편지로 많이 전했잖아요. 저도 뭐 여러분들 또 듣고 싶어하는 군대 이야기 한번 할까요? 이제 저는 야 너 먹물 좀 먹었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연애 편지 대신 써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습작으로 딱 해봤어요. 연습해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저는 빵 터졌는데 첫 줄을 딱 보면서, 근데 제가 그때 또 쫄병이어가지고 또 웃을 수도 없고 또, 근데 첫 글자에 딱 보니까 뭐라고 쓰냐면 미지의 소녀 영자에게. 그럼 미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영자라는 이름을 알면서 미지라고 했느냐.
미지의 소녀 영자에게 알지 못하는 소녀 영자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러세요? 어,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에 어떤 내용 써달라니까 그래 알았어요 이렇게 했어. 아유 쓰고 있었죠. 갑자기 생각을 하더니 야 내가 그 말 빼먹었네. 그래. 또 뭔 이야기요? 뭘 써요? 나 저기 총 사게 5만 원만 좀 보내달라고 써. 제가 그래서 그랬죠. 아니 총 사게 5만 원이면 너무 적게 부르는 건데. 아예 탱크 사게 돈 좀 보내달라고. 할부로 사겠다고 이렇게 쓰자고 했죠. 저는 비행기 부대에 있었으니까 탱크가 아니라 헬기 사자고 그랬어요. 헬기. 헬리콥터. 자, 맨 끝에다 써야 되죠.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PS. 영자씨, 헬리콥터 사야 되니까 이거 제가 정말 고민해가지고 할부로 살려고. 한 번에 사기는 너무. 그러니까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PS라는 거는 본문에 쓰지 못한 내용을 뒤에다가 쓰는 경우에 이렇게 P자하고 S자 써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로 하면 추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NT 같은 경우에는 앞 전자를 써서 표현하지요. 자, 포스트는 뒤, 후. 그러니까 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이 바로 이제 AM, PM의 메리디엄이라는 첫 글자하고 NT라는 첫 글자 따서 AM, 그 다음에 PM은 포스트, 메리디엄. 이게 줄여서 P하고 M이 합쳐서 PM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오자에 대한 얘기 많이 했죠. 네, 이거는 이제 한자를 좀 알아야만이 익힐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무슨 띠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한테도 간혹 선생님 무슨 띠예요? 그러면 얼굴 보면 기름띠, 허리 보면 허리띠. 어디가 맞아 이거지? 자, 띠. 그 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띠에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바로 한자어로는 1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2개의 띠를 갖게 되는데, 자, 어떤 띠냐 하는 거죠. 무슨 해에 태어났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동물로 나타냅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입니다. 이 중에 오자 보이죠? 여기에 이제 오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오자가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너무 이제 힘들고 그래서 저번은 아니고 5년 전에 힘들고 그래서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저를 딱 부르면서 당신 얼굴에는 광채가 나는데 많은 사람들은 먹여 살리겠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어디에 보여요? 그랬더니 와보래요. 제가 또 순진하게 또 따라갑니까? 따라갈 것 같잖아요. 자, 솔깃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갑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띠가 뭐야? 그래서 기름띠? 허리띠? 이거 하다가 그 할아버지가 이제 계속 이렇게 저를 봐주겠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 저도 역학 지식도 조금 쌓았거든요. 훈민정음 공부하다 보니까 세종대왕이 뭘 공부했나 봐야 되잖아요. 세종대왕이 뭘 가지고 이게 훈민정음 만들었을까. 그래서 저도 역학 그때 당시 사서 삼경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사서까지는 거표지까지 다 봤어요. 삼경은 아직 못 봤어요. 시경, 석경, 역경, 서경, 역경인데 그 중에서 역경 주역이죠. 주역에 대한 책을 한 번은 읽어봤어요. 한 번. 그래서 이제 저는 나름대로 아니까 어디 잘하나 봅시다 하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손가락을 이렇게. 그래서 제가 또 가르쳐 줬죠.
할아버지, 그게 왜 이렇게 손가락을 하는지 알아요? 그랬더니, 아, 몰라. 내가 이 숫자식이 편해서 그러더라고. 손가락 마디 펴봐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죠. 이 마디가 몇 개인가 보라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개네. 자, 12개니까 뭐하고 같아요? 그랬어요. 옛날 조상들은 숫자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파악할 때 우리의 손 가지고 꼽잖아요. 어린애들도 봐요. 덧셈 딱 더하기 하면은 3 더하기 5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8 금방 나와요? 천재들이네. 난 손가락 꼽는데. 이렇게. 손가락 꼽아봐요. 정확해요. 그러다가 정확해. 간혹 가다가 저는 이제 손가락을 숫자 세다가 하나, 둘, 원, 투, 쓰리는 우리가 발음하지 않고 4하고 5 이렇게만 셌더니 손가락이 미국 욕이 됐다고. 이렇게. 어쨌건 여기에 12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표현을 하는데 다음에 제가 이제 수학 이론에서 몇 가지 나올 때도 말씀드릴 거예요. 인간의 신체 구조하고 영어 단어에서 나오는 숫자 표현들은 다 이런 연관성을 갖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대로 따라서 가면 쥐를 한자로 자라 그럽니다. 쥐띠, 그 다음에 소띠, 축, 그 다음에 범. 우리말 고어에서는 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범 내려온다 이거 있잖아요. 그 노래. 호랑이. 그 다음에 토끼, 묘. 토끼. 어디까지 셌어요? 아이고. 여러분들이 더 젊은 친구들은 빨리빨리 세니까 해. 그 다음에 용, 진, 뱀, 사, 말, 오. 오, 듣고 싶은 이야기 나왔죠? 오, 이게 말띠의 시간이에요. 이게 옷입니다, 옷이. 그러면 또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골치 아프네, 이거. 다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요. 자, 그러면 이게 자시가 몇 시냐면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입니다. 자, 그때부터 따지는 거예요. 2시간씩. 여기 12개라고 그랬잖아요. 또 잊어먹은 사람 있으면 다시 봐. 12, 2시간씩. 12 곱하기 2, 그러면 24. 그래서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2시간 단위로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 오 자, 옷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오면 언제냐면은 제가 이렇게 와서 이게 중간 6마디 지났잖아요. 그럼 가운데 온 거예요, 가운데.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입니다. 2시간씩 단위를 해보세요. 일일이 다 해주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집에서 할 일 없는 분들 그냥 천장 보면서 문이 새지 말고 화장실 가서 바닥 무늬가 왜 이렇게 틀렸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화장실 가가지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여름띠에 해당하는 게 딱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 거 잠깐 뭐 보면은 미, 양, 그 다음에 잔나비라는 순 우리말이 있습니다. 원숭이. 그 다음에 닭, 유, 개, 술, 돼지, 해. 자,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우리 동물이고요. 또 친절하게 제가 영어로도 써놨죠. 사진 찍어 캡처 해가지고 지금 단어 외우세요. 외우기 싫으면 안 외워도 돼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시를 제가 중심에서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오시가 바로 오늘 아까 이야기한 AM과 PM의 메리디엄의 줄임말입니다. 메리디엄이라는 거는 이 표현이 들어가는 거죠. 오전, 오후하고 겹쳐집니다. 그 제가 목소리를 좀 높였는데 갑자기 제가 녹음하는 이쪽 밖에서 무슨 잡상인 소리가 들렸어요. 좀 편집 안 하니까 그대로 나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시인데
이 오후라는 거가 바로 이제 11시부터 1시니까 그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12시 있잖아요. 노래 그거 해놨잖아요. 어쩌지 벌써 12시. 와, 그 12시. 그럼 12시는 뭐냐? 오시의 가운데에 있죠. 가운데에 해당하는 것을 한자어로 정을 씁니다. 합치면요. 오정. 힌트 다 줘도 꼭 저렇게 틀리는 분들. 정오. 그러니까 가운데 오시. 그래서 정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위로 올라가 봐야 되겠죠. 처음 출발할 때 자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러면 자시 밤 11시부터 1시 사이고 그럼 한가운데는 정자요? 아까 종우래매 그럼 정자 아닌데 자정인데. 자, 자정입니다. 자정. 그래서 자시의 한가운데 밤 12시가 바로 자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라는 거는 이제 한자어 제가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앞이라고. 그럼 옷이 앞쪽, 옷이 앞쪽, 11시부터 1시 앞쪽에 있으면 오전. 앞전자 써서 오시 전, 오전. 그럼 뒤에는요. 똑똑한 여러분들 다 오후. 틀릴까 봐서 좀 못했어요. 후오 그럴까 봤어요. 오후. 자, 그래서 오전이라는 표현은 AM이고 알파벳으로 쓸 때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에서는 한자어로 표현한 그 오전 그리고 오후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포스트 메리디엄 그 다음에 엔티 메리디엄에서 AM, PM이 나왔고요. 이 단어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환경에서는 오전, 오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시간에 관련돼서 AM, PM에 대한 내용, 그래서 영어를 제가 주로 하지만 다음에 한자 관련되는 것도 많이 할 거고, 프랑스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이런 표현들까지 사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필요한 거예요. 다양한 언어 지식 가지고서 우리의 발음을 교정하는 시간이고 훈민정음이 추구했던 모든 사람이 글자 표기를 완성하고 스스로 익히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 언어에 담겨 있는 문자적 특성과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